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오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추천주 결과와 대응법부터 보고 특징주 보겠습니다. EN 플러스 일봉상으로는 바닥에서 60%가 올랐던 고점으로 보이는 자리였지만 월봉으로 보면 명확하게 바닥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크게 역배열 한번 끊고 또 작게 역배열 끄는 자리 박스 하단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이제 박스 상단까지 올라와주면 5,000원을 찍는 거고, 5,000원 돌파하면 요 윗꼬리까지 또 시도를 해줄 수 있는 자리였고요. 결국 박스 하단에서 상단 뚫고 윗꼬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최대 65% 수익권이 나왔고요. 월봉을 봐야 하는 이유죠. 자, 일봉만 보면 제가 추천했던 자리가 높아 보일 수 있어요. 야 신하야, 바닥에서 이미 60%가 올랐는데 여기서 추천을 하면 말이 되냐, 이렇게 초보분들이 많이 의문을 가지죠. 근데 물론 여기서 매매해도 됩니다. 여기서 매매해도 되는데 좀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부산역, 여기 대전역, 발, 무릎. 그러니까 부산역에서 이제 우리가 서울역까지 갈 거면 평단은 낮지만 서울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전역에서 무릎에서 잡으면 서울역까지 금방 좀 갈 수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 보너스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으면 평단은 낮지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여기서 잡으면 평단은 높아지지만 좀 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확률이 크다. 실제로 제가 추천을 했던 타점에서 장대 양봉이 제일 크게 출현을 했죠. 이렇게 월봉을 보고 박스 업그레이드 하면서 장기 이평 돌파한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장기 이평을 돌파하는 자리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15일선 이탈이 없이 주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렇게 튀고 빠질 때 전량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분할 매도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후에 다시 15일선 지키고 추세를 유지해 줬기 때문에 뭐 일부 물량을 홀딩 하셨던 분은 오늘까지 계속 끌고 갈 수가 있었을 거고, 이 구간에서도 제가 계속 단기 이평 이탈이 없이 추세가 강하다, 양호하다 했기 때문에 재접근도 가능했었을 거고요. 지금은 또 오늘 19% 장대 양봉이 또 나왔기 때문에
이전처럼 조정 나오는 거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때 튀고 빠졌고, 이때 튀고 빠졌으니까, 이때 지금 튀었으니까 이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약간 좀 어깨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깨 머리 자리니까 확실한 무릎 자리는 여기였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 이거를 계속 실천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NDF 질문이 있었습니다. NDF 같은 건 누가 봐도 명확하게 머리 자리죠. 그리고 최근에 350% 이상 올랐어요. 요 장기이평 481선 기준으로 봐도 단기에 10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머리예요. 머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든 말든 안 합니다. 여기서 상한가가 계속 나와가지고 더 올라가든 말든 우리의 타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관점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 절대 관심을 가지지 않겠죠. 월봉을 보면 이렇게 역배가 끊고, 여기서 또 작은 역배가 끊고, 요 구간이 돌파 타점이었고, 지금은 단기에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밥동을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밥동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크게 빠지고, 급등이 나오면 크게 빠지고, 급등이 나오면 크게 빠진다. 이렇게 여기도 급등이 나오니까 크게 빠진다. 지금도 급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크게 빠지는 걸 조심하면서 이제 가든 말든 관심을 끄는 거죠. 그리고 다이나믹 디자인도 최근에 밀렸다가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항상 요 패턴 미친 급등 후에는 90% 확률로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인디F나 뭐 다이나믹 디자인이나 안 하는 자리죠. 쭉 크게 올라갔다가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지 않는다. 근데 뭐 지인 말 듣고 여기 들어가서 하한가 당했다, 이런 거는 진짜 안타까운 거죠. 제가 6년 내내 이런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지겹도록 외치고 있는데, 무료방에서도 진짜 많이 강조드리는 가든 말든 하지 말라고 하는 자리인데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라젠도 크게 올랐고 이제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진다. 우리가 가짜 반등만 먹을 걸 생각하면서 타이밍 매매를 했죠. 그리고 현재 신라젠은 이후에 더 빠졌고요. 그러니까 요런 패턴, 요걸 좀 숙지하시고 여기서 더 가든 말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더 갈 확률은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00개 중에 100개도 안 되는 종목이 더 가고 900개 이상의 종목이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확률상 매우 불리한 게임이다, 이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랐다가 가짜 반등 주고 고점을 찍긴 했지만 어쨌든 수평 지지 이탈하고 거의 제자리까지 빠지는 흐름, 이런 식으로 제자리까지 빠지는 흐름이 나왔다가 이후에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건들지 않는 게 좋다. 좌측에 미친 급등이 나왔다면 우측에서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간단한 패턴을 몰라서 자꾸 여기 고점에서 물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EM플러스가 단기적으로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신규 추격하는 건 좋지 않겠죠. 지금은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이다. 다음 루닛도 무릎에서 거의 발이죠. 신규 상장주 쭉 빠졌다가 역배열 돌파 확인하는 거 확인하고 수평 박스에서 추천을 드렸고, 단기 26%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수익 먹었고 이후에 눌림 자리에서 계속 반복 추천 드렸고 또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최근에 소카도 이 구간에서 추천을 했고 이렇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락이 나올 때 여기서 눌림 매수 가능하다고 알려드렸고 소카가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유사하게 루닛도 이렇게 W 반등을 노린 겁니다. 약간 높게 반등이 나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카 여기서 추천했고 올라갔다가 빠질 때 추천 드렸고,
올라가면서 수익이 나왔죠. 현재 소카는 또다시 급등 후에 빠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5,000원 지키면 계속 반복 매매가 가능하고 15,000원 이탈하면 단기적으로 죽기 때문에 단기 포지션은 15,000원 이탈하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큰 박스 매매가 가능하고요.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역돌초, 이 초성은 역돌초의 줄임말, 이 역배열 돌파 초입, 역배열을 끄는 자리, 역배열을 끄는 자리, 이 자리를 뜻합니다. 여기 경험치를 높이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살짝 고개를 드는 자리, 반등 확인하고 역배열 끊는 자리를 확인한다면 뭐 별다른 뉴스가 없어도 우리가 매수하고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뭐 이전의 영상을 봤든 앞으로의 영상을 봤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설명이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자연스럽게 계속 보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현대바이오 낙폭과대 추천. 여기서는 5일선을 회복을 했고요. 여기서는 21선을 회복을 했고요. 이렇게 두 번을 타점을 잡고 드렸고, 여기서는 약수익, 뭐 이외에 수익 못 챙겼으면 손절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회복시 재매수 가능했던 부분이고, 뭐 이런 구간에서 추매를 했을 수도 있고요. 뭐 누군가는 손절을 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수익권은 가능했던 낙폭과대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 이상까지 과하게 빠졌죠.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조금 밀리더라도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는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자리를 낙폭과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10월 13일 이후로는 추세를 지키면서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고요. 이것도 이 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조금 오른 거지만 단기에 또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신규 매수하기에는 좀 껄끄럽습니다. 또 27,000원 정도 여기가 장기 입형 강력한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27,000원 안착 못하면 크게 또 여기까지 단기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네오이뮨텍. 최근에 미국 면역항암제 일정주였죠. 이걸로 유틸렉스가 상한가를 갔었고요. 일정 내 11월 8일에 결과 발표가 좋게 나와가지고 유틸렉스는 상한가를 갔는데, 네오이뮨텍도 결과가 좋게 나왔지만 그렇게 큰 상승은 없이 돌파 기준으로 15%, 눌림 기준으로 25% 수익만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일정 확인하고 추천을 드렸던 거고, 단기에 13% 수익 나왔다가 또 이후에 눌림 추천, 일정이 11월 초니까 계속 여기서 반복 추천을 드렸던 거죠. 그 이후에 오늘 고점 찍고 살짝 단기 재료 소멸 흐름으로 고가 7%, 종가 마이너스 8% 정도로 마감을 했네요. 근데 이거는 아직 21선 부분이기도 하고, 얘도 12월에 또 일정이 있어요. 혈액암 발표 일정이 있고, 그 다음 내년에도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봉으로 본 지금도 역배열 돌파 초입이지만 월봉으로 봐도 역배열 돌파 초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나 일정상으로나 좀 더 갈 여지는 있기 때문에 관심을 끄지 말고 계속 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종목입니다. 다음 단타 종목들, 비스토스 오늘 2,600원 정도에 추천을 드렸고, 아무런 뉴스 없이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차트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걸 들어갈 수가 없어요. 뉴스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는 분들이니까. 근데 차트를 숙지를 한 분들은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자리에서 자신있게 들어갑니다. 요 단기 박스 돌파가 나왔고, 11선, 15일선 단기 입형을 오늘 동시에 뚫었어요. 동시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뚫었기 때문에 뉴스가 없어도 추천을 드렸고, 이렇게 크게 수익이 당일 바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흔들면서 윗꼬리 달면서 마감을 했는데
흔들면서 더 갈 수 있으니 좀 얘도 관심을 끄지 말고 지켜봐야겠고, 다음 파나진, 여기 21선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추천을 줬던 자리가 3,850원 정도. 이때 경영권 분쟁 호재가 떴고, 이거는 뉴스를 동반한 차트 매매였죠. 재료와 차트를 같이 보면서 낙폭과대 반등 자리에서 이 강력한 호재를 가지고 단타 추천을 드렸고, 당연히 경영권 분쟁은 아주 큰 호재이기 때문에 스윙도 가능하다. 오전에 추천을 드렸고, 오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경영권 분쟁은 화천기계가 최근에 이렇게 3번 추천한 자리에서 크게 상승이 나오고, 이유는 죽었고요. 경영권 분쟁이 호재인 이유는, 자, A와 B가 지분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싸움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많이 가지려고 매수를 많이 하겠죠.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한 쪽이 이긴다. B가 매수를 많이 하면 이기기 때문에 주식 매수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크게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경영권 분쟁 호재가 붙었다고 해서 이렇게 다 크게 가는 건 아니에요. 안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세력이 개입이 되지 않았다면 뭐 크게 움직임이 없겠죠. 하지만 세력이 개입돼서 상승을 한다면 이렇게 크게 시원시원하게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휴마시스도 마찬가지로 경영권 분쟁이 여기서 처음 언급이 되었고, 이후에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크게 올라갔죠. 이렇게 크게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 같은 호재는 손절은 짧게 잡고 기대 수익은 크게 노려볼 수가 있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휴마시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매수를 할 거면 손절이 엄청 짧죠. 근데 먹으면 이렇게 크게, 이것도 작아 보이지만 엄청 커요. 30% 이상일 겁니다. 또 이렇게 먹으면 크게 먹는다. 영풍정밀도 경영권 분쟁 이후에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다가 24% 상승이 나왔고요. 이렇게 바로바로 가지 않고 시간을 두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나진도 오늘 만약에 가지 않았더라도 좀 편하게 홀딩을 해볼 수가 있었어야 되겠죠. 근데 파나진 운 좋게 바로 하루 만에 당일에 급등이 나와버렸고요. 또 파나진도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기는 해야 됩니다. 다음 삼진 L&D 6월에 눌림 추천 드렸고, 손절 이탈 없이 또 뒤에서 한 번 더 25% 수익 주고, 이유는 박스 이탈하고 죽었죠. 여기가 지지였는데 이탈을 하면서 죽었고, 이후에 또 밑에서 박스 돌파하면서 N 패턴 반등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다시 추천을 했던 자리는 여기 기존에 지지였던 자리가 저항이 되고 또다시 돌파가 나왔던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드렸던 거고요. 삼진 L&D도 이전처럼 이렇게 N 패턴이 최근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라왔다가 한번 눌렀다가 올라오죠.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올랐다가 눌렀다가 또 갈 수 있는 요 흐름을 생각하면서 좀 큰 조정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항상 튀고 빠지는 요 큰 조정을 경계를 하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튀었다가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 N 패턴으로 한번 먹었던 거고요. 이렇게 N으로 나온 자리에서 먹었던 거죠. 요 N 자리를 좀 잘 노려보자. 무조건 자꾸 여기서 무리하게 추격만 하지 말고 좀 눌렀다가 반등이 나와주는 자리를 공략해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 전일 시외 상승 종목 반짝 상승이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DSR 상한가 영업이익으로 고가 20% 종가 10% 정석 반짝 나왔고, 일단 121선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121선 5,350원을 지지해준다면 흔들면서 더 갈 수는 있는 자리고,
5,75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481선. 다음 한국경제TV 9.8%. 이거는 YTN 매각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지금은 이제 매각 재료 소멸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정리를 생각해야 되고, 신규 매수는 이제 관심을 좀 끄는 게 좋은 자리입니다. 고가 19%, 종가 7%, 정석 반짝 나왔고요. 얘는 6,400원 안착과 6,000원 지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DSR 제강. 얘도 앞에 봤던 DSR이랑 똑같이 영업이익으로 상승이고, 9% 시의 상승이었고, 고가 10%, 종가 3%. 얘도 정석 반짝. 5,200원 안착 중요하고 4,850원 지지 중요합니다. 장기평 기준으로. 다음 DTNC R로 신규 상장주고, 뭐 신규 상장주니까 별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별 관심을 안 두는 편이고요. 이후에 이제 충분히 하락을 해주다가 하락 멈추고 살짝 돌아 나오는 자리, 그런 게 보이면 추천을 하죠. 루닛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는 관심을 안 줍니다. 근데 신규 상장주는 되게 이렇게 좀 크게 빠지는 편이에요. 크게 빠지고 반등이 확인되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죠. 앞에 기존 추천주였고, 소카도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크게 빠지고 반등이 확인되는 자리에서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질질질질 내려갈 때는 관심 끄고, 추세를 돌릴 때 무릎 자리에서 공략을 하니까 DTNCRO 같은 거는 관심이 없죠. 다음 YMTech 5.7%. 이것도 영업이익으로 고가 9%, 종가 8%. 얘는 그래도 좀 크게 반짝이 아니라 거의 뭐 크게 상승 마감을 한 편이네요. 고가랑 종가랑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이전에 윗꼬리 저항 2만원 맞고 떨어졌고, 2만원 안착을 해야 22,000원까지 또 가겠죠. 2만원 안착이 중요하고, 여기 241선에서 최근 18,500원쯤에서 최근 저항을 받았었고, 여기가 다시 지지로 바뀝니다. 1차 지지, 2차 지지. 다음 테린 포장. 최근에 인디F 지분 관련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연일 급등이 나왔죠. 이것도 단기 너무 많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끄는 자리고, 시에 5% 상승이었고 고가 6%, 종가는 마이너스 4%. 얘는 여기 3,050원 정도까지 빠르게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는 갭 하락 주의 구간이고요. 다음 옵티시스 4.7%였고, 이것도 영업이익. 121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12,7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다음 ST큐브 미국 면역 항암 학회. 발음이 어려워. 항암 학회. 여기에서 이제 일정 구간에서 크게 반응이 좀 있었고, 지금은 재료 소멸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시에 4.1% 상승이었고 고가 6%, 종가 마이너스 12%. 재료 소멸이 좀 크게 나왔죠. 최근에 이게 작아 보이지만 45% 상승이 나왔고, 흔들다가 좀 제자리까지 빠져가는, 요게 일정 선반영 상승이고, 그리고 이제 재료 소멸 하락으로 가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저가랑 121선이랑 유사한 자리죠.
17,000원 정도. 여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전에 여기 121선 부근 지키고 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키고 반등이 나오던가 이탈하고 여기까지 크게 빠지는 변곡점이 되는 자리가 17,000원 정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유는 크게 빠지는 거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YTN 추천주였죠. 여기서 일정 추천 드렸고 단기에 크게 수익 나왔고요. 지금은 매각 재료 소멸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시외 3.8% 상승이었고 고가 8%, 종가 마이너스 6%. 뭐 그렇게 강하게 재료 소멸이 나온 건 아니지만 재료 소멸 약하게 나왔고 이제 앞으로 크게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 6,750원 정도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던 시가 지지가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5일선을 살짝 이탈을 했네요. 5일선 가격이 요쯤 되는데 살짝 이탈을 했고 7,400원 정도 다시 안착을 해주는 게 1차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빠지고 가짜 반등 주고 크게 빠지는 거 경계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이렇게 크게 빠질 수가 있다. 매각할 것이다에 크게 올랐다가 빠졌고 또다시 매각할 것이다 일정이 근접한 자리에서 급등이 나왔고 이유는 또 재료 소멸 조심. 다음 비스토스 3.7% 상승이었고 오늘 단타 추천주였죠. 고가 26%, 종가 15% 반짝 나왔고 다음 성우 하이텍 고가 20%, 종가 15% 꽤 강하게 마감을 했네요. 시에로는 3.7% 상승이었고요. 둘 다 3.7% 상승이었는데 둘 다 크게 상승 마감한 편입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 마감을 한 게 이 두 개라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크게 반짝하고 마감을 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반짝이 나왔던 게 가장 큰 하락이 나온 게 ST큐브 재료 소멸.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제약 관련주부터 코로나 재유행 본격화가 되고 있다. 이제 겨울이니까 감기랑 같이 또 재유행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더 유행할 거라는 우려.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신풍제약우, 신풍제약, PCL, 진원생명과학, 네이처셀, 현대바이오. 다음 호실적 강세 종목들 태평양물산, 국부, 기산텔레콤, 에스코넥, DSR, AD칩스. 이런 관리 종목은 좀 조심을 하시고요. 다음 2차전지 미국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 확정을 했다. 그리고 삼성 SDI, GM, 볼보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 추진한다는 소식.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도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시고요. 항상 뭐 어떤 뉴스가 떴을 때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늘 경계를 해야 되겠죠. 코이즈, 삼진 L&D, 성우 하이텍, 코세스, EN 플러스 상승이 있었고 EN 플러스는 기존 추천주였고 65% 상승. 삼진 L&D도 기존 추천주였고 오늘 또 단타하고 재수익 나왔고요. 다음 오지 관련주 이것도 네옴시티에 엮여가지고 오늘 기가레인, 기산텔레콤, 머큐리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음 리튬 관련주는 계속 핫한 섹터죠. 2030년에 세계 1위 달성 계획
하얀 석유를 확보하라. 리튬이 하얀 석유로 불리죠. 비싸니까. 크리스탈 신소재, 지에논 에너지, EN+, 영풍, AFW, 하이드로 리튬. 다음 플라잉카, UAM 관련주, 네옴시티 드론 택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 키산텔레콤, 얘는 오지도 되고 UAM도 되고, 기존 대장은 베셀이랑 네온테크였죠. 최근에 역배열 돌파하고 살살 올라오고 있고, 한온 시스템 5 프로도 반응이 있었고요. 네옴시티 관련주 계속 핫한 섹터. 17일에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할 것이다. 이 기대감 영향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인디F, 국영 GNM, 드림 시큐리티, 핀텔, 대한전선. 인디F 같은 경우는 단기 너무 변동도 크고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하면 또 크게 손실을 보는, 조심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다음 미디어 관련주, 한국경제TV, YTN. 이거는 이제 매각할 것이다, 이거에 크게 상승이 나왔었고, 이제 매각한다, 일정이 지났으니까 이제 제로소멸 하락을 조심해야 되는 자리죠. 다음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속출. 구제역은 단발성 성격이 강한 반짝 상승 하락 조심해야 되는 섹터니까 더욱더 윗꼬리 경계하면서. 다음 카타르 월드컵 수혜, 치킨, 맥주, 아프리카 TV. 개최를 앞두고 닭고기 수요 증가 기대.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최근에 트위치 반사이익 상승이 있었고, 또 월드컵을 전 경기 생중계한다고 하니까 수혜를 받습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근데 이 기간 내 상승보다는 그 전에 선반영을 조금 노리는 게 낫겠죠. 다음 데이터 관련주, 윤석열 혁신 핵심은 디지털 전환이다. 줌인터넷 데이터 솔루션. 이걸로 장막판에 상승이 나왔다가 시외로 조금 하락이 나왔고요. 다음 개별 상승 종목들, 경동인베스트, 평화홀딩스, 모비데이즈, 파나진, 대창솔루션, 카카오페이. 개별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파나진을 오늘 경영권 분쟁 큰 호재로 추천을 드리고 큰 수익을 먹었습니다. 다음 11월 14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삼화전자 상한가, 50억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유증 중에 유일한 호재가 3자 배정이죠. 남이 회사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호재로 인식이 되는 거고요. 전기차, 히토류, 니켈 관련주입니다. 월봉이고, 월봉은 바닥권 역배열 자리 좀 확대를 해봐도 상태가 이쁘진 않아요. 지금 바닥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크게 역배열. 기존의 요 박스를 이탈하고 박스가 내려간 자리고, 또 여기를 돌파하면서 다시 박스 업그레이드를 노려야 되겠죠. 요거 끊고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음 일봉, 최근에 장기 입형해서 계속 저항이 걸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11월에는 121선 반년의 매물을 안착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유증 결정이 뜨면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지 않아도 뭐 유증이 있을 거다 이런 걸 알지 못해도 중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이 있다면 그냥 차트만 보고 매수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121선을 처음으로 종가상 안착을 했네. 이때는 안착을 못했죠. 장중 돌파만 했고, 여기도 장중 돌파만 했는데
여기서는 121선을 안착을 했네. 이걸로 그냥 차트만 보고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올라오겠어요? 왜 수급이 붙겠어요? 숨겨진 호재가 있으니까. 차트를 보면 수급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것을 캐치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안색이 좋고 안 좋고를 보면서 건강 여부를 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듯이 동일한 겁니다. 여기선 애가 눈이 좀 흐리멍팅 하다가 여기서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얘가 요즘에 뭐 좋은 걸 먹었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중요자리 돌파 안착하면 매수가 가능하다, 간략하게 설명했고, 유준결정은 3자 배정 유준결정은 큰 호재긴 하지만 대개는 반짝 상승하고 윗꼬리 달고 빠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이전에도 윗꼬리 달고 크게 빠졌던 두 번의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윗꼬리 확률이 높으니까 경계하시고, 3,5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2년의 매물 481선을 안착을 해야 확실하게 추세를 돌리고 요 이전의 매물을 다 먹는 거예요. 여기 올라서면 물려있는 개미가 요 구간은 없죠. 과거에 물려있는 개미가 있기 때문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안착을 실패하면 계속 요 박스에 갇혀가지고 여기까지 빠지는 것도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직 월봉상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죠. 다음 스맥 상한가 3분기 호실적 역대 최고 기록 매출, 3D 프린터, AI,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고요. 월봉은 박스 하단, 박스 하단에서 살짝 반등을 해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고, 역배열 자리죠. 역배열 박스 하단. 6월에 크게 상승이 한번 나왔고 이후에 가짜 반등 주면서 쭉 정석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바닥에서 또 박스를 보여주면서 박스 살짝 돌파한 자리에서 빼꼼, 우리가 항상 이 빼꼼 돌파하는 자리를 잘 봐야 된다고 하죠. 시간의 상한가로 1950원까지 올라왔고, 위에 장기 2평 3개 모여 있습니다. 장기 2평 강력한 저항대 2050원, 여기를 돌파 안착을 해야 되고 실패하면 맞고 떨어지는 거죠. 이때도 올라오려고 하다가 장기 2평 맞고 떨어진 구간이 있었고, 지지 반등, 지지 한번 실패, 그러니까 요 지켜줬던 가격을 이탈하면 이후에는 또 저항이 되는 겁니다. 올라와주면, 만약에 올라와준다면 또 다시 지지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같은 선이라도 주가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성질이 바뀐다는 거. 여기 안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튀고 빠지다가 향후에 최근에 저가를 이탈하면 이거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일단 매출이 좋게 나왔으니까 영업이익이 35억으로 전년 대비 2300% 증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은 내용이 떴고, 크게는 역배열 요렇게 잡혀 있습니다. 요 역배열을 끊고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음 일야 8.8%. 뉴스 없이 최근에 파동이 좀 나오다가 오늘 장 끝나고 오후 8시 이후에 최대 주주 변경 호재 뉴스가 떴네요. 월봉이고 상패 위기가 한번 있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한번 마탱이가 갔던 애들은 이후에도 뭐 크게 움직여 줄 때도 있지만 어쨌든 불안정한, 좀 안정적이진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악재에서 호재로 돌아 나오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관심을 좀 끄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도 동전주 구간이었고, 이런 거는 올라오다가도 또다시
정지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좀 조심을 하면서, 초보분들은 가급적이면 가든 말든 안 하는 게 좋고, 파동도 워낙 큽니다. 최근에 고점에서 물렸으면 바로 마이너스 30% 당했고요. 지금도 고점에서 물리면 크게 당할 수 있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파동이 아주 강하고 강한 재료가 떴지만 초보자의 영역은 아니다. 파동이 크고 좀 불안정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가 1125원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지키면 계속 강세 유지, 이탈하면 큰 조정 생각하셔야 되고. 다음 일동홀딩스 7%, 코로나 치료제 조코바의 긴급 사용 승인 여부 회의 11월 22일 개최 예정. 이거는 같은 내용으로 계속 상승 하락이 반복됐던 종목이고, 월봉 밥동 2만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고, 역배열 돌파 시도하는 자리. 일봉 이때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 파동이 다 조코바 때문이죠. 조코바 긴급 사용 승인 여부, 승인 기대감으로 일정이 다가오면 상승이 나왔다가 또 뭐 연기됐다 이러면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도 연기됐다가 하락 계속 나왔는데 다시 또 재일정이 잡히고 또 올라가다가 일정 당일에 또다시 연기됐다 이러면서 하락이 나오고, 이후에 또 반등 좀 주다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조코바 일정으로 파동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22일에도 이제 복불복 일정이 되는 거죠. 또 연기가 되면 또 급락이 나오는 거고. 역배열 저항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를 뚫고 올려야 합니다. 27,000원 최근에 박스 상단 가격이기도 하고요. 종가상으로 여기를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지는 여기 박스 하단, 그리고 최근의 저가는 481선 지지와 겹치기도 하고요. 481선, 481선, 미래에도 이 481선이 최종 지지가 되겠죠. 22일 전까지는 선반영 상승이 좀 흔들면서 나올 수 있고, 22일 이때는 복불복, 그리고 재료 소멸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선반영 상승이 있다면 뒤에 하락할 수 있으니까 항상 일정주는 그 성격을 파악하고 조심을 해야 되죠. 집중을 해야 되는 구간 11월 22일 일정 체크하시고요. 일동제약 5.5%, 일동홀딩스랑 똑같이 움직이고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여기 지지 중요하고, 여기 돌파, 그리고 장기 입형 34,000원 밑에 지지 하나, 지지 2개, 저항 2개, 이렇게 4개 주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탑머트리얼 6.9%, 신규 상장주고 최근 상승 이유는 해외 공략의 안정적인 수익, 양극재 사업 투자 확대.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이후에 계속 추세 상승이 나왔고요. 현재 5일선 위에 있죠. 5일선이 오늘의 저가 부근입니다. 5일선 지지 저가 44,500원 정도 지지가 1차로 중요하고, 2차는 10일의 시가 42,000원, 그 밑에 11선 4만원 정도 하고요. 지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3개 보시면 되겠고, 저항은 이렇게 2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하락하는 거 여기 추세선도 보시고, 여기 이탈하면
크게 빠지는 거 경계해야 되겠죠. 바닥 대비 단기 65% 상승이 나왔으니까 밥동 조심. 다음 유니트론텍 5%, 네옴시티 관련주고 자율주행 관련주. 월봉은 역배열 돌파 시도하는 자리, 이렇게 역배열 올라오고 있는 자리죠. 좀 확대해서 보면 뚫었던 자리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요 상단에서 힘싸움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밀리면 또다시 크게 빠지는 자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올라오다가 돌파를 실패하고 밀리면 당연히 이렇게 빠지니까 이 뒤에 빠지는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차트든 다 동일합니다. 이 자리까지 다시 올라왔다면 밀리는 거 경계를 해야 돼요. 일봉상으로 왔다야 단기 너무 많이 올라왔죠. 80%.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초보분들은 가든 말든 좀 안하는 게 좋은 자리죠. 여기서 바로 갈 확률보다는 밀릴 확률이 더 커요. 이렇게 밀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자리에서 낮은 확률로 더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좀 조심을 하시고, 이전에 타점을 더 공부하시던가 이후에 눌림 타점 노리시는 게 낫죠. 더 가긴 했지만 이런 단기 급등 자리에서는 무리한 추격 조심하시고, 최근에 역회된 숄더 주면서 올라갔네요. 여기까지 보면 짝꿍댕이 쌍바닥이고요. 이렇게 추세. 시에 5% 상승으로 4,860원, 4,860원 요 정도까지 올라왔고, 자, 종가상 482선 4,7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4,700원 안착하면 계속 강한 흐름을 유지해 줄 거고, 근데 이탈하면 또 이전처럼 이렇게 크게 한번 밀리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파동이 큰 자리, 단기 급등 오버슈팅 자리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건들 자리는 아니다, 좀 부담스럽다. 또 5일선을 1차 지지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평을 넣어서 보면 5일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 11선, 15일선 이렇게 있죠. 요 3개 단기 지지로 보시고, 5일선 가격은 4,400원 정도 합니다. 4.5%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15일부터 16일까지 G20 정상회의 일정이 있고, 22일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국제포럼 일정이 있고요. 단기 일정이 있고, 최근에는 영업이익 5억원 정도, 월봉이고, 역대 신고가까지 찍은 좀 조심해야 되는 머리 자리죠. 여기 박스 돌파하고 강세 이후에 N 패턴으로 또 전고 돌파하면서 상승이 나왔고, 자, 최근 상승만 해도 150% 나왔습니다. 경계를 해야 되겠죠. 조만간 이렇게 큰 조정을 당할 수 있으니까 무리한 추격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때도 제가 같은 얘기를 했겠죠. 여기선 가든 말든 하지 마라. 근데 더 갔죠. 그래도 초보분들이 여기서는 하기에 껄끄러운 자리다. 물론 할 거면 이렇게 여기 손절 잡고 하면 되는 건데, 지금도 할 거면 여기 손절 잡고 하면 되는 거죠. 최근의 저가. 근데 초보분들은 이렇게 이탈이 나오는 경우에 손절을 못 합니다. 손절을 못 하고 크게 괴로워하다가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본전에 팔고 날아가는 거 구경하는, 이 괴로운 구간만, 머리 빠지는 구간만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는 제가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자, 아직 강력한 흐름이에요. 할 거면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손절 절대로 잘 지켜주셔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가든 말든 하지 마세요. 더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갈 수 있어. 그래도 하지 마라. 너무 크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여기서 물렸으면 반토막 당했잖아. 그리고 올라오면 여기서 무조건 본전에 팝니다. 본전에 팔고 날아가는 거 구경. 이런 거를 반복 안 해야 되겠죠. 일단 단기 2평 넣어 볼게요. 5일선은 이탈했고 밑에 11선 14,000원 정도 있고, 최근에 저가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스 하단인 14,900원이 1차적으로 지지가 중요하고, 다음 2차 14,000원 이렇게 단기 지지 보시면 되고, 종가상으로 16,300원 안착이 중요해요. 그래야 박스 돌파가 나오는 거죠. 자, 현재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 초보가 건들 자리는 아니다. 항상 무릎에서 공략을 해야 돼요. 지금은 머리 꼭대기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렇게 크게 뚜까 맞을 수가 있다. 일정도 가까워졌기 때문에 제로 소멸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대목뿐만 아니라 이런 자리에 있는 거는 항상 조심을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단기적으로 60% 올랐고 마이너스 30% 그런 거 조심하자. 조심. 다음 아시아나항공 3.6%, 6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달성.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에 결론을 예고하고 있네요. 월봉은 코로나 사태로 쭉 하락이 나왔고요. 현재는 60일선 저항을 앞두고 있는 자리네요. 일단 역배열은 살짝 끊었고요. 여기 14,000원 이전에 지지였던 자리, 여기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121선 반년의 매물과 일치하는 자리고, 그 전에 최근에 61선 저항이 뚜렷하게 정직하게 나와주고 있죠. 61선 13,000원 위로 안착하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이거 실패하면 또 이 큰 박스에 갇혀서 움직일 거고, 1차 13,000원, 2차 14,000원 안착이 중요하다. 61선 1차 저항. 다음 코리아 FT 3.4%, 영업이익 13억 흑자 전환. 11일에 뉴스가 있었고, 이거는 유니트론텍이랑 같은 이유로 자율주행 섹터 네옴시티 수혜로 조금 반응이 있었습니다. 월봉은 크게 역배열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최근에 한번 포르쉐 상장 기대감으로 튀었다가 빠졌고, 밑에서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 이때 포르쉐 상장할 것이다, 이거에 크게 올랐다가 포르쉐 상장하니까 제로 소멸로 쭉 빠졌죠. 이런 제로 소멸 구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지금은 또 바닥에서 박스 살짝 돌파했죠. 양호한 흐름, 낙폭과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자리에서 시간으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고, 장기 2평, 예전에 장기 2평 121선에서 여러 번 저항을 보여주다가 뚫고 급등이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3,000원 안착이 1차로 가장 중요하죠. 3,000원, 3,200원 요 장기 2평 저항대가 가장 강력한 단기 저항입니다. 여기를 안착해야 추세를 돌릴 수가 있고, 안착 실패하면 밑에서 계속 박스가 유지되는 거고, 포르쉐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3기 포르쉐 상장할 것이다, 상장하고 제로소멸 하락. 이후에 또 반등이 큼직하게 한번 나왔죠. 그 다음 예선테크도 동일하게 포르쉐 상장할 것이다에 올랐다가
포르쉐 상장, 재료 소멸,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크게 나와줍니다. 근데 코리아 FT는 아직 뚜렷하게 큰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섹터 내에서 순환 강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애들은 다 갔는데 얘는 왜 안 갔지? 이렇게 좀 의구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